네, 반갑습니다. 예, 기초과학으로 이렇게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초과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과학이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지금 이제 할 부분에 대한 범위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어렵다라든지 조금 이제 이해할 내용들이나 외울 내용들이 좀 많은 부분들을 제가 또 좀 더 쉽게 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익히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학 이론을 공부를 하시면 조금 편안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으시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무슨 이론들을 막 체계적으로 막 너무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과학은 이런 부분이구나. 과학 중에서 물리는 이런 형태가 있고 화학은 이런 게 있구나. 생물 지구과학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조금 어떻게 맛을 보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개념들이 참 많습니다. 왜? 기본적인 개념들이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을 또 알기 위해서 또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을 실질적인 과학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들은 좀 많이 빼먹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에서 2 더하기 1은 3이다. 뭐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한다든지 미분적분을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하면서 가진 않죠. 뭐 곱하기, 맞죠? 뭐 분배법칙 이런 거 다 설명하지 않고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수학에서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제 챕터 1에서는 과학의 탐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과학을 탐구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학의 탐구에서 과학과 과학자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일단 과학이 뭐냐? 과학은 경험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경험적으로 어떤 것들을 느끼죠. 맞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떻다? 정리한 학문이 바로 뭐다? 과학입니다. 대표적인 게 뉴턴의 뭐 만유인의 법칙 같은 거. 뒤에 가서도 조금 뭐 이야기 조금 나오지만 사과가 떨어진다. 그 경험이잖아. 사과가 떨어지는 경험을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게 왜 떨어지냐를 하는 게 바로 논리적인 학문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것들을 하는 게 바로 뭐다? 과학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학의 지식의 구성인데 이제 지식이라는 게 말이 있고 사실이라는 말이 있고 물론 뒤에 가면 이제 더 있는데 지식이라는 게 뭐냐? 이제 뭐예요? 그 탐구 결과 발견된 규칙성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상이나 사물로부터 어떤 규칙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그 규칙성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규칙성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예요? 달려가다가 부딪히면 아프다. 그거는 다 어때요? 아프죠. 그 다음에 세게 달려가다가 부딪히면 더 아프겠고 살살 천천히 가다가 부딪히면 좀 덜 아프겠죠. 그런 게 바로 뭐다? 지식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결국은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이렇네? 이게 바로 뭐다? 사실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지식과 사실은 조금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규칙성을 찾아낸 게 지식이고 사실은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알아보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사실, 관찰에 대해서 나타난 사실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런 사실들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기 위해서 실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게 뭐다?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칙은 뭐냐? 이론하고 법칙의 차이점은 뭐냐면 법칙은
모순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뭐 만율력의 법칙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것들은 모순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이론은 뭐냐? 이론은 법칙보단 조금 약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모순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순이 조금 있는 거는 이론, 모순이 완전히 없는 정확한 사실을 규명한 걸 뭐라고 한다? 법칙이다 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무슨 법칙이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뭐다? 무조건 이기에 뭡니까? 맞구나. 무조건 이걸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는 뭐예요? 과학자는 이런 과학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과학자라고 하죠. 그래서 과학 지식을 창출해내는 사람을 과학이라고 한다. 요즘은 이제 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만이 과학이 아닙니다. 모든 학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과학이라고 합니다. 뭐 사회과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맞죠? 뭐 경제, 경영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큰 범위에서는 다 뭐기 때문에 지식들을 어떻게 하는가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학자가 할 일은 뭐예요? 뭐 법칙과 원리 같은 걸 탐구하고 과학적 사실 같은 것을 이제 사실 및 법칙 등을 이용해서 인류 생활을 발전시키는 게 이제 뭐 과학이 할 일이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뭐 이것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요 부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과학의 탐구 기능과 방법이 있는데요. 다 과학을 탐구하는 기능은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찰이라는 게 있어요. 관찰은 뭐예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살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뭐라고 한다? 관찰. 측정이라는 거면 이제 말의 의미를 좀 기억할. 측정이라는 것은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정량적인 자료, 어떤 값이죠. 그러니까 값을 찾아내는 게 바로 뭐다?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류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위에 이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만들어 어떤 수집한 자료죠. 이 자료를 분류하는 거죠. 성질을 따라서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지구과학이나 모든 것들이 어떤 분류의 개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뒤에 가게 되면. 그 분류가 바로 이런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론이라는 건 뭐냐? 이제 이런 분류까지를 통해서 얻은 자료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형태겠구나. 우리가 이제 추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예상하는 겁니다. 이런 추론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규칙성이 존재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관찰하고 그걸 측정하고 분류하고 추론하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과학적 탐구 기능들이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이 과학적 탐구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귀납적인 방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연역적인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귀납적, 연역적 이거 우리가 이제 국어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귀납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관찰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알겠죠? 연역적인 건 뭐냐면 이제 연역적인 방법은 가설로부터 예상되는 관찰 결과가 실제 일어나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귀납적인 건 뭡니까? 일단 주제가 없죠. 뭡니까? 어떤 관찰이나 결론이나 어떤 관찰 결과를 통해서 이런 관찰과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성립이 되겠구나 라고 나오는 게 뭐다? 귀납적인 방법이고, 연역적인 방법은 뭐예요? 연역적인 방법은 일단 세웁니다. 이거는 이럴 거다 세워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검증하는 거죠. 알겠죠? 그것이 바로 뭐다?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귀납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연역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탐구 방법이 처음에 문제를 인식하는 게 처음이에요. 문제 인식을 딱 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 그 다음 뭐라냐?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뉴턴의 만율력 법칙을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만율력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뉴턴이 이제 사과나무 밑에 있는데 사과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사과가 왜 떨어질까? 문제를 인식한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뭐합니까? 가설을 설정해야 되죠?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니까 떨어지겠구나.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요? 탐구에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뭐예요? 확인해 보기 위한 어떤 실험을 이제 탐구를 설계를 합니다. 어떻게? 지구 가면 모든 물질이 다 지구한테로 떨어지나? 이걸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합니다. 그럼 사과도 떨어뜨려 보고, 뭐 배도 떨어뜨려 보고, 못도 떨어뜨려 보고, 여러 가지를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수행을 합니다. 탐구의 수행을 통해서 자료를 해석합니다. 다 떨어지네. 결론이 뭐예요? 다 떨어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낸다? 원리와 법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만약에 결론을 찾아냈는데 내 가설하고 어때요? 틀리단 말이에요. 만약에 가설하고 틀립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다시 가설을 설정해야 되겠죠. 알겠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 교재에는 이제 이것들의 각각의 이제 설명들 다 적어 놓았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과정이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탐구를 할 때 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변화를 시켜주는 요인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독립변인, 종속변인이라는 게 있고, 독립변인, 조작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 변인, 통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독립변이라는 건 뭐냐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알겠죠?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우리가 독립변인이라고 합니다. 독립변인. 예를 들어서 봅시다. 만약에 지구가 지금 물체를 잡아당기는 것을 지금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변인이 되죠. 그 독립변인인데 그것만이 독립변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람도 독립변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만약에 종이 같은 걸 떨어뜨린다, 만약에 하면 바람이 안 부는 데서 해야 되겠죠.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해서 이 종이가 잘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날아갈 수 있죠. 그런 게 바로 뭐다? 독립변인입니다. 그 중에서 조작변인이라는 게 있고 통제변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조작변인은 내가 변화시키는 요인이 조작변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조작변인이라고, 내가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들의 값이 어떨 수 있어요?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변인을 뭐라고 한다? 통제변인이라고 합니다. 통제변인. 알겠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작변인, 통제변인. 조작변인은 내가 알고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빛의 세기를 알고 싶다. 그럼 빛의 세기의 변화만 줘야 된다는 거죠. 맞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종속변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독립변인 중에서 독립변인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빛의 세기를 알고 싶다. 그러면 빛의 세기를 바꾸게 되면 빛의 세기에 따른 온도를 알고 싶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빛의 세기를 바꾸게 되면 당연히 온도의 변화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럼 이 온도는 바로 뭐다? 빛의 세기에 연결돼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종속변인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변인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중요합니다. 독립변인은 뭐예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자 하는 것만 변화시키는 것을 조작변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자? 다 일정하게 놓자. 그걸 뭐라고 한다? 통제변인. 됐나요? 이 독립변인, 특히 이제 조작변인이죠. 조작변인에 의해서 같이 변하게 되는 요인을 뭐라고 한다?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변인 통제는 뭐냐? 결국 뭐예요? 이겁니다. 실험 결과가 조작변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고 다른 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독립변인 중에서 조작변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자? 일정하게 놓는 걸 뭐라고 한다? 변인 통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만 바꾸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자? 똑같게 놓아둬야 된다. 알겠죠? 그거 기억을 조금 하도록 합시다.